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왜 부부는 이혼 후 이혼을 후회할까요? 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남녀는 결혼할 자유가 있듯이 모든 부부는 이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이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외도, 가정폭력, 시월드 처월드 갈등, 종교적 문제, 경제적 문제, 성격이나 성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신념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방아쇠가 당겨지면 앞뒤 좌우 위아래 따지지 않고 이혼을 키워드로 꺼냅니다. 그리고 서둘러 이혼을 시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 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시겠지만 상담 현장과 이혼 커뮤니티에서 관찰한 내용을 보면 이혼 후 이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왜 부부는 이혼 후 이혼을 후회할까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준비 없는 이혼이기 때문이죠. 이혼은 돈만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 돈이 많다고 행복이 저절로 생기지 않죠. 아울러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자유이지만 준비 없는 이혼을 할 경우 커다란 복병을 만나죠. 여기에 경제적 부분까지 취약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죠. 특히 전업주부였던 분들은 경력단절에 뒤늦게 생활전선에 뛰어들 경우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몸이 많이 부서집니다. 특히 소관절에 무리가 오면서 아르바이트 수익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불상사가 벌어지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이혼 준비 부족 때문이죠. 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에게 이혼도 준비해서 하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혼을 선택한 부부들은 이혼하기에 급급하고 바쁘기에 이런 조언을 가볍게 여겼다가 이혼 후 복병을 만납니다. 따라서 준비 없는 이혼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준비 있는 이혼을 위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는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 후 후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이혼 후 가장 힘든 시간은 몸이 아플 때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죠. 특히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한 상황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힘들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심리적 고통이 있을 경우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 억울함, 막막함 이런 것도 힘들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이혼자를 괴롭히는 감정이 됩니다. 이에 술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술에게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경우가 있고 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증가, 신체적 질병 위험성 증가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많이 생기죠. 따라서 자존감이 낮고 심리적 자립과 독립이 약한 분들의 경우 이혼 후 심리적 문제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증도 생기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소유가 많으냐 아니냐와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경제적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과 만족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정적 감정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죠. 따라서 이혼 후 삶에 대한 예측과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혼 전후 생긴 상처에 대한 치료 부분입니다. 부부가 오죽하면 이혼을 할까요? 부부에게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누적되었으면 이혼을 할까요? 따라서 이혼이란 하나의 결론일 뿐 이혼 과정에서 생기는 추가적 상처는 깊고 아픕니다. 이에 이혼 과정에서 생긴 추가적 상처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죠. 이를 간과할 경우 이혼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 이혼 후 삶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혼 후 삶이 허물어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지향적인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전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어야 한다거나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거나 자신이 미련하고 둔감했다거나 인생을 낭비했다는 등 지난 시간에 대한 부정적 반추와 해석을 통해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전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비난하죠.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나를 이런 수렁과 늪에 빠뜨렸냐는 피해의식도 있죠. 이런 신세한탄에 빠지다 보면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다 보니 이혼 후 삶은 과거의 고착 혹은 과거로 퇴행하는 삶만 살아가게 되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이혼 후 삶의 방향성은 점점 파국을 향해 갑니다. 이런 가운데 무조건 재결합이나 재혼을 선택할 경우 기존 결혼 생활의 재판이 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재결합과 재혼 후 재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외상과 내상을 받으면서 재이혼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주장하기를 이혼 전후 상담 치료도 필요하지만 재결합과 재혼할 경우 상담 치료는 더 필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치료가 없을 경우 전혼 관계의 삶을 그대로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재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왜 부부는 이혼 후 이혼을 후회하는지에 대해 3가지 정도 손꼽아 보았는데요. 만약 당신 부부가 이혼과 직면하였다면 준비 없는 이혼인지 아니면 준비된 이혼인지 여부와 심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지 혹은 불안정한지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생긴 상처에 대한 상처 치료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대처하며 준비하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왜 부부는 이혼 후 이혼을 후회하는지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